2025년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전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9년 3+3 거주를 보장하는 이 법안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 선의의 정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의 역학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안 발표 직후 전세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들은 9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부담을 우려해 전세 매물을 철회하거나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전세 매물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선택지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전세 매물의 보증금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9년 장기 계약에 따른 리스크를 보상하기 위해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20-30% 인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과 청년들은 오히려 더 높은 진입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보증금이 1억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뛰어집을 구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임대인들은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장 실거주로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가정해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세입자를 내쫓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또한 2년 단기 계약 후 재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법을 우회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은 더욱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전세 시장의 위기로 인해 많은 실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로 인해 월세 요율은 급등했고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단계인 전세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전세 매매로 이어지던 주거 사다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간 계층이 주택 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임대인들 역시 이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 계약의 법적 리스크와 공실 우려로 많은 소규모 임대인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주택을 임대하는 노부부들은 9년 동안 수리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정책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결국 주거 안정을 위한 9년 전세 보장 정책은 역효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장기 거주를 보장하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전세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 임차인들의 선택지를 줄였습니다. 여기에 위장 전세와 보증금 폭등이 더해져 주거 불안정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9년 전세의 역설로 명명하며 정책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장기 임대차 안정성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단순히 계약 기간을 강제하는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상한제와 세제 혜택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은 기간 규제에만 집중한 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구축을 위한 시스템은 소홀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유연한 계약 구조 도입을 제안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양측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면 단기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참여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3+3 전세법 개정안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장의 역학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주거 불안정을 악화시켰습니다. 이 사례는 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변화를 예측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비록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주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